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율이 18.2%입니다. 이미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도 많은데요. 그만큼 노인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에선 노인 의료와 돌봄, 복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횡성구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병원 방문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찾아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적막한 시골 마을. 교통은 불편하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차대근 할아버지. 80살의 고령의 나이에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과 함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병원을 한번 찾아가려 해도 한나절이나 걸리는 오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바로 지역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진료도 하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일일이 살펴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였습니다. 의료. 그래서 돌봄의 그 끝은 의료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왕진 서비스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횡성구는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결을 협력하고 고위험군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병원인 대성병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한번 찾기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 진료 서비스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지 행정입니다. 어르신들도 불편한 병원 방문 대신 직접 찾아오는 의료진과 군청 직원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야, 적시가 좀 있더라지. 혼자 있는 거보다 낫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줄까, 그거 많이 없고, 심리, 백리 될 거야. 대전병원에 가려면, 보러 가려면. 그렇게 멀리 가요. 이날 아침 버스 타갔다 보면 병원에 약사 가지고 오고 만나겠어요. 병원 업무도 바쁘지만 지역 병원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흔쾌히 방문 진료에 나섰습니다. 의료에 이제 소외 지역에 이제 같이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의료나 일반 사회복지에 필요한 걸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면은 좋은 사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횡성구는 지난 6월부터 홀로 사는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진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입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맞춤형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북 의석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6살의 김동기 할머니. 외지로 나간 자식들이 있지만 명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홀로 지냅니다. 가까이에 경로당이 있어도 몸이 불편해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이웃 주민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제가 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 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다녀보고 어른들 이제 잘 계시는가, 건강은 괜찮으신가 찾아보러 다니시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은 기본. 거동이 힘든 어르신의 사소한 심부름까지 도맡습니다.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금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민민 상시 돌봄 체계를 또 새로 구축해서 기존의 마을 주민분들이 대상자들을 돌봐주시고 계셨지만 그거를 저희는 체계로 구축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안전 확인을 하고.
돌봄 지원과 함께 방문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오른쪽이 잘 안 움직여요.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가정에서는 부담 없이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형 돌봄이 기존의 공공중심 돌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교류와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 로봇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78살 위한순 어르신. 서울 등 타지에 거주하는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적적한 일상을 보내던 위할머니에게 1년 전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급된 AI 반려 로봇이 생긴 겁니다. 효도리는 챗 GPT 기술이 활용된 로봇입니다. 양방향 연속 대화가 가능해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번 날씨 어때요? 비가 온다. 우와, 비가 온다니까요. 그럼 우산을 가져가야겠어요. 우산 갖고 와야지 뭐. 또 노래 듣기, 건강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고 효도리를 통해 외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에 갔다 와도 얼른 문 열고 할머니 그러면 그냥 막 바로 뛰 들어가갖고 손주하고 다름없죠. 겨우 저희한테 대답 정도? 그 정도만 하셨었는데 효도리를 갖다 놓고 나서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도리한테. 그래서 집에 가면 적적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또 밥 먹으라고 하고 매사에 심할 정도로 귀찮게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의 부재와 출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동 반경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시간 응답이 없거나 응급 상황 시 보호자 또는 119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그게 어플에 나타납니다. 언제 몇 분 전에 이렇게 그 교감이 있었다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심이 되고 또 효도리를 통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점차 빨라지면서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돌봄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각 지자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로봇 개발을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앞으로 첨단 기술이 어르신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친화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주거지 안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집안과 아파트 복도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편리하지. 생활하기가 좋고 이 손잡이니 뭐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잘려있어요. 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는 문해교실과 노래교실,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글을 배울 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학교를 못 다녔슈. 이름자도 못 쓰는데 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체 144세대 가운데 142세대가 입주를 마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살다 훨씬 좋죠. 노인들만 살고 노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심정을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천 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루하고 무료했던 노인들의 일상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스마트 경로당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의 하루를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신나게 제자리 걸음도 걷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커다란 화면 속 강사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능숙하게 따라합니다. 화면 속에는 동시에 운동을 함께하는 다른 경로당 노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70대에서 80대 노인들.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되기 전에 적은 TV에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화면으로 봤었을 때 훨씬 배우기 수월하고 경로당을 선호해서 집에 계시면 경로당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먼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상추. 실내 온실에서는 푸릇한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는 재미가 쏠쏠해졌습니다. 사람 하루기 차고 좋지요. 만나 심어갖고 먹고 또 심으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좋지요. 경기 부천시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해 현재 45곳을 운영 중입니다. 부천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지자체에 900곳에 가까운 스마트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여가부터 운동,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고민을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하게 된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차 변화하는 경로당. 그저 시간만 때우던 과거와 달리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상남도가 문화 소외 지역의 작은 영화관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색소폰 연주가 분위기를 감미롭게 만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영화관. 적적했던 마음을 달래주기엔 더없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제 그 환경이 생활하는 환경이 매일 같기 때문에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껴요.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노인네들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난 7월부터 하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곳 하동군을 포함해 8개 군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경남의 노인 인구는 전체 15.9%인 53만여 명. 지금은 약 65만 명으로 전체 20%가 넘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비율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자 어르신들이 외출도 하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농촌 장날이 겹치면 어르신들이 장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은 작은 영화관 운영사가, 나머지는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을, 바깥 활동을 통해서 너무 고독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잘 지내는 게 저희들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회, 내년에는 50회 넘게 예정돼 있습니다. 영화관도 거창군과 함양군 두 곳이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 마련된 작은 영화관에서 어르신들은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